안녕하세요. 전국 폐기물 컨설팅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만약 폐기물이 방치된다면은 최종적으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자, 토지 소유자한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시켜드리면서 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 이제 정리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및 방치된 폐기물 처리는 누가 합니까?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법에는 48조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은 다음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명할 수 있는가? 우선은 폐기물을 발생을 시킨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폐기물 처리업을 권리업을 승계받은 자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건 당연한 이유죠. 근데 마지막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아무 문제 없이 나의 땅을 적절하게 계약을 줘서 임대료를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 정도의 폐기물을 껴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이 유튜브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혹시나 지금 현재도 나의 땅에 누구한테 폐기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를 준 사람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러한 임대를 주고 폐기물 사여서 분쟁이 된다면은 꼭 저희 다바다 폐기물 컨설팅의 고물학도를 찾으세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법적 조치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미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선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거기다가 추가되는 내용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항상 내가 임대를 준 그 업자의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증을 첨부해야 되고, 두 번째, 그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증이 변경이 될 때는 꼭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치 폐기물 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을 꼭 추가로 첨부해라.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서 그러한 조건이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러한 그 내용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즉시 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다는 거죠. 파기가 될 때는 보증금은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에 대한 이 임대차 계약은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토지를 임대한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장을 양수양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은 공인중개사 또는 양수양도자가 직접 계약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무 승계와 변경허가, 차후에 변경허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약 한 20억 정도 되는 그 폐기물 처리장을 이렇게 이제 양수양도 또는 권리의무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를 보면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는 바로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바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1년 정도의 여유 기간을 주고 그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을 먼저 작성하죠. 그래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비를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그것이 1년 이후에 또는 2년 이후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수양도를 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일들이 처음에 뜻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토지주한테는 큰 문제는 없죠.
명도 소송을 해서 시설 장비를 빼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의 계약서 된 대로 이제 나갈 때는 원래 토지주가 갖고 있던 그 인허가는 다시 이제 원복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러한 전제 조건은 공정을 다 받아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 없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폐기물이 사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즉시 전화를 받고 제가 즉각적으로 진행해서 조치를 해준 건인데요. 갔더니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업자가 갑자기 생각 외로 폐기물이 신뢰가 되든 신뢰가 되든 쌓이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폐기물, 지금 가연성 폐기물이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톤당 30만 원 정도로 지금 금액이 처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이라든지 또는 한 10일 만에 폐기물이 수억 정도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생길 때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편지를 써야 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내용 증명을 써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편지를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는 토지 주고 지금 내가 임대를 준 그 모 업체가 폐기물이 과다하게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빨리 현장에 오시고 그러한 폐기물 처리가 부당하게 폐기물이 보관이 되고 또 방치 폐기물이 쌓일 때는 이것을 담당 공무원의 하나의 관리 책임으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그 이상의 폐기물이 처리됐을 때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 또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미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방어운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조차도 저희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은 다방면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토지주에게도 피해가 미치지 않게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이 유튜브 상에는 그 외에 기타 이제 어떤 형법이나 또 기타 폐기물 관리법, 그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권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임대를 주면서 그 임대를 준 또는 임대를 받은 그런 업자분들이 서로가 어떤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되고, 또 혹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다보다 폐기물 컨설팅을 찾아주시면은 법과 원칙에 준해서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